안녕하세요. 한세라티 FC의 한코코입니다. 오늘 리뷰할 축구화는 나이키 네이버후드 팩 팬텀 비전 2 FG 모델입니다. 이 팩은 2020년 6월에 출시했습니다. 네이버후드 팩은 2020 유로 대회와 2020 코파 아메리카 대회에 맞춰 출시를 계획한 모델이지만 코로나로 대회가 연기되면서 크게 빛을 받지 못한 축구화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축구화는 메탈릭 본버그레이 색상을 메인으로 사용하며 레드 색상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구화에 다양한 번호가 들어가 있는데요.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이 번호는 유로 대회가 열리는 유럽과 코파 아메리카 대회가 열리는 남미 도시들의 우편 번호입니다. 축구가 진정으로 시작되는 장소로 나이키는 길거리 축구장을 선택했고 그 장소들의 경위를 표하기 위해 나이키는 4개의 사일로에 우편번호를 넣었습니다. 네, 팬텀 비전 2는 플라이 니트와 나이키 스킨 혼용 축구화인데요. 나이키 스킨도 니트 소재이지만 상당히 단단해 질긴 인조 오퍼 같은 느낌을 줍니다. 나이키 스킨 부분은 상당히 질기지만 외부 고스트 레이스 시스템 부분과 내부 쿼드핏 메쉬로 포근하면서도 발을 안전하게 잘 잡아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발볼이 조금 있는 분들도 이중 니트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기 때문에 일정한 착용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고 안쪽에 있는 축구화 끈으로 완벽하게 고정될 수 있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한 가지 재미난 점을 찾았는데요. 나이키 스킨으로 된 부분을 보시면 구역이 나눠진 디자인을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처음에 이 부분이 더 두툼한 형태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외부 어퍼를 만져보면 인사이드 부분 쪽과 차이가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퍼 외부에 돌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주로 볼 터치가 일어나는 인사이드 부분 쪽이 가장 큰 돌기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토박스 앞쪽 상당히 작은 돌기들이 있고 아웃프런트 쪽 부분에는 음각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볼 트래핑 등을 할 때 이 부분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볼과의 마찰에 있어서 알게 모르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부를 보시면 쿼드핏 메쉬 안쪽에도 얇은 안감이 덧대어져 있어 볼에서 오는 충격을 감쇄시켜줍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의 내부 소재가 들어가는 축구화를 좋아해요. 두툼한 천연가죽 축구화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볼터치가 이루어지는 거의 모든 부분이 단단한 나이키 스킨으로 되어 있는데요. 처음 착용했을 때 볼터치감이 많이 어색했습니다. 단단한 외부 나이키 스킨 어퍼는 반발력과 빠른 피드백을 주려고 하는데 안쪽 쿼드핏 메쉬와 추가적인 안감들은 포근한 느낌을 주거든요. 외부 어퍼와 내부가 약간 따로 노는 느낌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팬텀 비전 2에 익숙해질 수 있었습니다. 약간 단단한 외부 어퍼와 내부는 얇게 제작되면 어땠을까 싶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게 팬텀 GT 모델인가? 그리고 한 가지 또 재미있었던 점은 발등 부분에 고스트 레이스 시스템 부분은 아무런 반발력이 없을 줄 알았어요. 나이키 스킨 어퍼 쪽보다는 약하지만 약간의 반발력을 느낄 수 있었고 두툼한 양말을 신고 포근하게 킥을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인솔은 포론이 들어가 있지만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발바닥과 닿는 인솔 면적에는 마찰을 위한 소재는 크게 보이지 않지만 일반적인 축구 양말을 착용하고 플레이를 해도 발이 밀리는 느낌은 크게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인솔 뒷면을 보시면 약간 끈적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아마 나이키에서는 접착제를 발라 축구화와 인솔이 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로 보입니다. 그리고 축구화 힐컵은 내장 힐컵이지만 외부에서도 상당히 강하게 잡아줄 수 있도록 덧대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뒤꿈치가 닿는 부분이 마찰력이 없는 부드러운 소재지만 발을 강하게 잡아주기 때문에 흔들림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발목 카라를 보시면 다이나믹 핏 카라가 들어가 있는데요. 카라의 길이가 짧아서 발목에 이질감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모델이라서 개인적으로는 참 마음에 드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웃솔은 가볍고 유연한 페박스 아웃솔입니다. 나이키 FG 모델 치고는 길이가 약간 짧고 스터드 개수가 많지만 상당히 가늘고 얇은 편이라서 관리가 잘 되는 인조잔디나 천연잔디에서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손가락 1개 마디 이상 들어가는 인조잔디에서 착용했을 때 스터드압은 없었지만 발의 피로감이 조금 빠르게 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엄지발가락 부분에 로테이션 스터드 부분이 있지만 턴 동작 등을 할 때 이 부분이 크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무게는 250 사이즈 기준 약 206g으로 최근 출시되는 모델들과 비교를 해도 나쁘지 않은 적당한 무게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착을 하게 되면 왼발 252, 오른발 245, 발가락 앞쪽에 제가 원하는 정도의 여유 공간보다 약간 적은 공간이 있었고요. 발볼 부분은 부드럽지만 잘 잡아줬습니다. 제가 발에도 살이 쪄서 약간 축구화가 작다는 느낌을 받았고 첫 착용 때 뒤꿈치가 까졌습니다. 현 발 사이즈에서 플러스 5mm인 255를 착용했다면 조금 더 편하게 착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구매 전 참고 부탁드립니다. 총평을 해보자면 발볼이 정말 넓으신 분이 아니시라면 발 사이즈에서 플러스 5mm 한 모델로 착용이 가능합니다. 축구화에서 반발력을 얻고 싶지만 그
그 반동으로 발에 충격이 크게 오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축구화입니다. 처음 착용했을 때 외부의 빠른 피드백과 내부의 포근한 느낌이 너무 이질적으로 느껴졌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느낌에 익숙해지니 강한 패스, 슈팅, 볼 트래핑 등을 할 때 발에 오는 충격을 많이 감수해주는 정말 마음에 드는 모델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볼로부터 빠른 피드백을 받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질적이고 답답하게 다가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FG 모델이라 정말 관리가 잘 되는 구장에서만 착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의 장점을 좋아하신다면 어느 포지션에서 착용하셔도 좋을 모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